확성기 방송이나 비라설포는 우리 측 지역에 대한 노골적인 심리전입니다. 놈들의 무모한 도발은 기필코 값비싼 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북한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기 예. 안 하는 게 좋아요. 괜히 건드려봤자 이럴 데는 없어요. 너무 가만히 있으니까 쟤들 너 까부는 거야. 적들을 들이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비루스를 깨끗이 박멸하였습니다. 기존과 약간 수사적 위협의 수준이 차이가 있던 것으로 알고 있고요. 새로운 대응이라는 것도 우리 군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현재까지 발견된 오물풍선 안에 위험한 물질은 없다고 합니다. 종이 쪼가리들이 대부분이라고 하는데 오늘 서울 광화문에 있는 저희 TV조선의 본사 앞에서도 이 오물풍선이 발견됐고요. 또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선 거리를 600m에도 오물풍선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민주당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용산에도 한 개 정도 떨어졌다는 얘기가 들리고 있어서 대한민국 전 영공이 뚫힌 것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하늘이 울타리라고 할 수 있는 비행금지구역도 뚫힌 것이 아닌가. 경호작전의 실패고 작전의 실패죠. 풍선이 이래 날아오는데도 불구하고 군에서조차도 이것을 어떻게 조치해야 될지 매뉴얼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차전 의원님 나와 계신데요. 네. 1차적으로 김병조 의원이 왜 책임을 우리 대통령실로 돌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생각해볼 대목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주변은 비행체가 떠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오물풍선이 용산 대통령실 600m까지 갔다. 이건 어떻게 좀 해석할 수 있습니까? 네, 일단은 이 풍선이라는 거의 성격상요. 뭐 어느 지역이든 기류나 이거에 따라서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흔히 얘기하는 뭐 이 자살 공격 같은 게 심각하게 의심되는 무인기나 이런 걸 제외를 하고 풍선이 거기까지 흘러갔는데 떨어뜨리지 못했다. 이거 자체는 오히려 떨어뜨리는 게 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근래의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느 만큼 어디까지 올 수 있는가 이거를 오히려 케이스를 수집하는 게 중요하죠. 이게 어디 떨어졌느냐, 그게 왜 오도록 놔뒀느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별 의미가 없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오물풍선을 또 살포했죠. 이건 표면적으로는 우리 대북 단체들의 전단 살포가 이유입니다만 시기적으로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한 뒤에 이렇게 7시에 저희가 확성기 방송이 끝난 직후 9시 40분에 4차 오물풍선이 살포된 겁니다. 우리가 북한에 보내는 방송에는 어떤 게 좀 담기고 북한이 우리한테 보내는 건 또 어떤 게 담기는 건가요? 네, 북한이 우리한테 보내는 방송 같은 경우는 상당 부분 이제 사상전적인 내용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보낼 때 이거는 전단 내용은 일반적으로 북한 체제에 대한 일부 비판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확성기 방송은 어떻게 보면 단순한 정보예요. 예. 그러니까 뉴스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일기예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내용에 들어가게 돼 있는데 일기예보가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일기예보 중에는 북한 쪽 기상도 일부 이제 예보하는 것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북한 쪽은 지금 안 맞거든요, 잘.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꽤 일치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이 북한 쪽 정보 이 소식통에 의하면은 뭐 접경 지역에서는 접경 지역에서는 북한 주민들이 우리 뉴스를 더 신뢰한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예, 일기예보가. 아무래도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남북한의 오늘날 남북한이 마주치고 있는 격차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이게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픈 거죠. 그렇군요. 지금 속보 나가고 있습니다만은 오늘은 우리가 대북 확성기를 가동하지 않지만 북한이 우리 쪽으로 남한 쪽으로 지금 확성기를 설치하는 그런 게 포착됐다라는 겁니다. 네네. 이거는 좀 북한은 뭐 우리가 저 북한의 확성기를 듣고 동요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어떤 효과를 노리고 저렇게 하는 겁니까? 네, 그렇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절반 정도는 그 자기 그 이 군인들에 대한 인민군에 대한 어떤 그 이 심리적인 단속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측면도 있고요. 네. 왜냐하면 사실은 확성기라는 거는 상대방이 얼마만큼 잘 들을 수가 있느냐거든요. 근데 북한 출력이 그렇게 충분하게 우리 쪽에 닿을 만큼 그 강하진 않아요. 근데 어쨌든 그 북한 내에서 볼 때는 아 우리도 한다라는 이런 느낌이 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그 북한 쪽에서는 나름대로 우리도 맞대응한다는 걸 보여주는 측면들도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보면 저게 지금 북한이 그 이 마주치고 있는 확성기 방송이라든가 전단 문제에 대해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나름대로의 고민들이에요. 흔히 자꾸 지금 확성기 전단 이렇게 주고받기가 되다 보니까 이게 급속하게 위기가 에스컬레이션 될 걸로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그게 북한이 오히려 노리는 바기도 하고요. 북한 입장에서도 그 2010년에 그 연평도 포격이라든가 2015년에 이제 그 목함지뢰 도발 이후에 아마 북한이 깨달은 거는 전면적으로 화력전을 벌여서는 별로 자신들한테 이렇게 이익되는 게 없더라는 교훈도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지금 북한이 할 수 있는 것들을 가능한 한 대응을 해보는 건데요. 예. 그것도 해봤더니 오히려 북한의 열악한 상황이라든가 아니면 북한 체제 자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들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거. 가령 처음에 이제 풍선에는 오물도 들어 있었거든요. 예. 근데 그거 자체가 별로 북한 이미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니까 그 다음에 일반 종이나 플라스틱을 넣은 걸로 지금 형태가 바뀌었단 말이에요. 네. 북한 나름대로도 지금 대응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